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등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채권시장에서는 약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지금 주식시장은 저점을 찍고 거의 반 이상, 반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시장은 경기 약세 신호를 그대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 부도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우량 등급 채권들의 등급 하락도 지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미국의 레버리지 론 부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버리지 론이라는 거는 자기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업들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다른 채권들보다 이자율은 더 높지만 위험은 더 높은 그런 채권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위기 시에 부도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여실히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에 부도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이제 폴른 엔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투자 등급이었다가 투기 등급으로 하락한 채권들, 즉 떨어진 천사들이죠. 그런 채권들의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화뿐만 아니라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달러화 폴른 엔젤이 약 2,150억 불 가량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08년, 9년 금융위기 수준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 3,960억 불까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더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고요.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도 폴른 엔젤의 규모가 현재는 약 780억 유로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과거 2010년, 15년 유럽에서 있었던 국가부채 위기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2배 정도에 이르는 한 1,500유로까지 계속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양쪽 미국과 유럽의 이 채권 시장에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원래 증시는 경기를 좀 선반영한다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경기의 약세 신호는 원래 증시보다 좀 뒤따라가는 그런 약세 신호라고 월가에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아예 증시와 경기가 전혀 다르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가 맞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희망과 예측, 또 일부 투기 심리도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는 지표죠.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요. 하지만 채권시장은 변동성이 작고 또 신용평가사들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현실보다 냉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거에도 며칠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실물 경기하고 주가가 지금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어서 월가에서도 많이 의아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채권 시장은 현재 기업의 경기의 온도를 제대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채권 시장이 워낙 경기의 단면을 잘 보여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거리냐라는 것을 좀 구분해 봐야 될 텐데 채권 시장에 이런 리스크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약세 신호가 나타나는 것도 연준에서 이 채권들을 많이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부채를 우리가 감당해 주겠다고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걱정거리는 덜어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100% 걱정거리만 일 수는 없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도 적극적으로 회사채들을 사주고 있는데 사실 연준의 부양책은 일부 한계가 있는 게 이게 폴른 엔젤까지는 사주지만 기타 이제 다른 회사 채권들을 무작위로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또 사주는 것도 ETF를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울러서 또 이제 현재 이 위기에 그나마 이렇게 타격을 덜 받는 기업들은 현재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들도 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채권 시장이 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이게 이제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온도차가 있게 마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경기의 약세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맨해튼 현지 분위기도 또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주는 미국의 미모리얼 데이 연휴입니다.
현충일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연휴가 미국인들에게는 여름에 본격적인 시장을 알리는 그런 시기고요. 또 바비큐 시즌의 시작입니다. 또 쇼핑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메이시가 이번 연휴에 80개 매장을 재개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재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그 공원이나 해변도 개장을 하긴 하지만 소셜 디스턴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따라서 공원의 입장객 수도 제한하고 있고 화장실도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변 같은 경우는 순찰이 강화돼서 그 소셜 디스턴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단속하기로 돼 있고요. 해변에 라이프가드도 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해변을 개장하지만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거나 수영하거나 소셜 디스턴싱을 지키지 않는 행위들을 좀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새 그 맨하탄에 그 유명한 그 링컨 센터가 있죠. 그래서 링컨 센터에서는 이런 그 미모리얼 그 시즌을 맞아서 요새 매주 일요일마다 그 버추얼 공연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요요마 같은 유명한 그 뮤지션들, 연주자들의 공연들을 무료로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찾아보시면은 많은 이쪽에 뭐랄까요 좀 이 답답한 시기에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Memorial for Us All이라는 공연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점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미중 간의 그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요즘에? 불안하죠, 역시. 원래 그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작년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홍콩 사태도 격화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그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어서 계속 주의 깊게 모니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서 이종훈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